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 관련해서 인수인계 내역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낸 브리핑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남긴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건 정말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원이 한 명 관두고 인수인계를 해도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자기 업무 기록하고 인수인계 넘겨도. 근데 이 정부 청와대 전체 인수인계가 10쪽짜리 현황 보고서 회의실 예약 내역 이게 뭐 필요합니까? 회의실 예약. 아 참. 둘 중 하나죠. 다 폐기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10쪽짜리 현황 보고서라는 건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 문재인 대통령 관저 입주가 취임하고 나흘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이 온통 거울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말까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요가를 하는 작은 거울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거실 전체가 사방에 거울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실 전체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하고 어제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방 전체를 왜냐하면 이렇게 뭐 댄스, 무용 뭐 이런 데를 가도 전면이 거울이지 사면이 거울이지는 않거든요. 예, 전면이 거울이 있고 자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그래서 자기 집 거실 전체를 거울로 도배하는 게 어떤 거냐. 그때 이제 자아가 약하면 거울을 하루 종일 보는 경우가 있고 예. 그게 이제 심하면 만성분열일 경우에는 이제 거울 앞에 거의 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셀카를 자주 찍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찍는 혹은 성형 중독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정말 온 방이 다 뒤펴 있었다라는 게 좀 너무 황당해서요. 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없거든요. 이게 뭐 거짓말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요. 그러니까 예. 원래 왜 관저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늦었느냐 이걸 이제 취재하다가 그 이유가 삐져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 단식이긴 한데 보다가 참 이상해서 제가 전문가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뇌물죄 재판 받았습니다. 거기 나와서 새 대통령도 나왔는데 혐의를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계획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고 뇌물 받기 위해서 한 일 전혀 없다라면서 도둑이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 보도 전혀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접견 시간 빼고는 영안 사전 들여다보는데 시간 쏟고 있어서 교도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잊고 있던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네요. 네. 도둑이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둑이면 이렇게 파렴치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안 사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목도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죠. 하루 종일 사전을 보는 게 사전을 잠시 볼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사전만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하던데 이렇게 자아가 약한데 이런 고난이 닥치면 기본적으로 퇴행이 일어난다. 자신이 훨씬 더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주술적 행위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전문가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제 이영도 숙모 회장. 예. 한참 회장. 한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이분도 이제 등장해서 과거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태민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게 고3 시절이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본인이 알기로는. 그러면서 고3 시절 집중력 향상 과외를 받았다. 이게 제 워딩이 아니에요. 예. 승무회 회장 워딩인데 집중력 향상 과외를 최태민 씨로 받은 게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다. 본인은. 집중력 향상이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네.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문가 해석은 그 당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최태민 씨가 제시했던 비법이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근데 이제 전통의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게 아마도 영어 사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문가 해석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심리적 안정이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뭐 영어 사전에 뭐 특정 페이지에 뭐 특정 단어를 외우라고 한다든지 특정 행동을 하라고 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런 암시를 계속 했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약해진 자아가 퇴행을 겪으면서 옛날 어릴 적 그 행위를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거다. 로 보인다. 본인이 보기에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특정 페이지를 보는지 계속 넘기면서 보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추감 이전에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거울 얘기하니까 또 그런 생각 아주 기억이 나는데 해외 순방 때 그 외교 행랑에 각종 기자재 넣고 와가지고 마치 이제 배우들 스크린 뒤로 치고 이렇게 배우들 분장실처럼 꾸미는 사진도 등장했었죠. 그 설이 아니라 실제로. 네, 실제로 중앙일보가 해외 특파원 칼럼 같은 것들로서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보도되고 나서는 실제 그렇게 설치한 매뉴얼에 따라 매뉴얼이 있다고 했었고 매뉴얼에 따라 설치한 사진도 등장을 했었어요. 네.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저희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죄는 죄고. 자, 다음 수는요. 네, 정윤회 문건 수사팀이 문제 없었다라는 입장 냈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도 지난해 관련 내용 수사 대상 올릴지 여부 검토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 적용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 올린 건데요. 하지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정윤회 문건을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시 책임자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순실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의 특수본도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때 얘기 나왔다는 거죠. 나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진행이 안 됐다. 뭐 추정하기로는 또 우병우 전 수석과의 라인, 소위 말하는 라인이 그 검찰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어제 수사가 안 됐고 현재도 정윤회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윤회 문건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사안이. 그거는 검찰이 요즘 조용히 있거든요. 다들. 근데 이 건만은 문제 없다고 따로 또 얘기를 했어요. 직접 관련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세게 반박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것도 없는 채 결론 나겠잖아요. 알 텐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또 관련해서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사하면서도 뭔가 이런 연결해서 생각할 만한 멘트를 했어요. 네. 정의에 대한 만용을 경계하라는 당부와 함께 송나라 문인 소동파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 이런 문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많이 앞으로 욕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특정인 혹은 특정 세력에게 지나치게 인자한 적은 많았죠. 네. 인자한 적 정말 많았습니다. 인자함이 지나쳐서 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화가 된 경우가 많아요. 네.
뭐 5년 전에 김무성 전 대표 NLL 대화록.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대화록이 이거는 대화록 원본을 봤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화록이 거의 나왔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정보지 보고했다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그대로 받아줬죠. 네,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죠. 찌라시에 무슨 국정원이나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관 대화록에 찌라시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찌라시가 국정원이지. 말도 안 되는 건데. 지나치게 인자했던 적은 많죠. 예. 네, 친정권 인사들한테만 그랬죠. 그리고 거꾸로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집행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세게 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심지어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만 정의롭다고 생각했죠. 검찰은. 검찰에 대해서 사실은 20년 넘게 검찰개혁이 나왔어요. 공수처 얘기도 20년 됐고. 한 번도 못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던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힘 집중되어 있는. 네. 우리를 건들면 당신들 측근도 쳐. 뭐 이럴 경우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생각해보면 검사와의 대화 때 생중계되고 있는데 막 들이받았죠. 그때. 그래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라는 네,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예. 바로 직전에 최순실 게이트도 크게 있었고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위기고. 네. 네, 우병우 전 수석만 불구속 기소된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큽니다.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이게 잘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 관련해서 인수인계 내역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낸 브리핑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남긴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건 정말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원이 한 명 관두고 인수인계를 해도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자기 업무 기록하고 인수인계 넘겨도. 근데 이 정부 청와대 전체 인수인계가 10쪽짜리 현황 보고서 회의실 예약 내역 이게 뭐 필요합니까? 회의실 예약. 아, 참. 둘 중 하나죠. 다 폐기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10쪽짜리 현황 보고서라는 건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 문재인 대통령 관저 입주가 취임하고 나흘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이 온통 거울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말까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요가를 하는 작은 거울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거실 전체가 사방에 거울이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실 전체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하고 어제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방 전체를 왜냐하면 이렇게 뭐 댄스, 무용 뭐 이런 데를 가도 전면이 거울이지. 유영아 변호사 접견 시간 빼고는 영안 사전 들여다보는데 시간 쏟고 있어서 교도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잊고 있던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네요. 네. 도둑이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둑이면 이렇게 파렴치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안 사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목도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죠. 하루 종일 사전을 보는 게 사전을 잠시 볼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사전만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하던데 이렇게 자아가 약한데 이런 고난이 닥치면 기본적으로 퇴행이 일어난다. 자신이 훨씬 더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사면이 거울이지는 않거든요. 네, 전면에 거울이 있고 자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그래서 자기 집 거실 전체를 거울로 도배하는 게 어떤 거냐. 그때 이제 자아가 약하면 거울을 하루 종일 보는 경우가 있고, 예. 그게 이제 심하면 만성 분열일 경우에는 이제 거울 앞에 거의 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셀카를 자주 찍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찍는 혹은 성형 중독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정말 온방이 다 입혀 있었다라는 게 좀 너무 황당해서요. 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없거든요. 이게 뭐 거짓말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요. 예. 원래 왜 관저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늦었느냐 이걸 이제 취재하다가 그 이유가 삐져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 단식이긴 한데 보다가 참 이상해서 제가 전문가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뇌물죄 재판 받았습니다. 거기 나와서 새 대통령도 나왔는데 혐의를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계획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고 뇌물 받기 위해서 한 일 전혀 없다라면서 도둑이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 보도 전혀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